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황, 어떤 곳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느냐, 얼마나 주느냐, 또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런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설명절 위로금 어떻게 지급하는지,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 내용도 알아보고요. 마지막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설명절 지원금 문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라트 타이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민생회복지원금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했던 곳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남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50만원 이번 설명절 전에 모든 영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미 결정했는데 또 하나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5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100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한 번에 50만원씩 총 두 번에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데 2024년 12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까지만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 추석 설명절 지원금까지 발표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가장 많은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 또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전남 보성입니다. 소득 상관없이 설명절 전에 지급하겠다. 이곳은 1월 16일 기준입니다.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 사람당 30만원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두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명시 그리고 파주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발표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안성시, 포천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안성시, 포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전 시민들 모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사상계층 같은 저소득층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 안성시, 포천시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안성시와 포천시는 차등 지원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해당되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해당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북 무주 같은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분 설명절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전북 정읍시나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이렇게 전북에서는 5곳이 이번 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결정했는데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전북 무주군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북도에서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은 1인당 30만원, 김제시는 50만원입니다. 김제시가 가장 많이 주고요. 진안군, 아까 말씀드린 무주군 바로 옆 동네입니다. 한 사람당 20만원을 결정했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무주군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여기에 전라남도 강진 한 사람당 20만원 결정했습니다. 자, 또 한 군데인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인데요.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을 주자. 정선군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강원랜드입니다. 이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서 한 사람당 30만원을 지급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절차 때문에 현재 갈등을 겪고 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명절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니까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 설을 앞두고 현재까지 결정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디에 사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예산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 물가만 오른다, 재정만 악화된다. 그래서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이것도 현재 말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힘들어하는 국민들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추가 경정 예산에 넣자 현재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입장이 전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형식은 오히려 물가만 상승시키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부메랑 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설 이전에는 결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 결정된다 하더라도 설 연휴가 지나서 추가 경정 예산을 정하는 기간에 다시 한번 논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취약계층 위로금입니다. 위문품을 받는 곳도 있고요, 위로금을 받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꼭 챙겨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 명절 지원금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인 곳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저소득층에 해당되느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놓고 있는 특별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확인하시려면 인터넷에서는 정부24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로 지금 전화기를 들어서 살고 계시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정부24에서 확인하실 때는요, 명절 위로금 또는 명절 지원금 아니면 명절 이렇게만 검색해 보셔도 자동적으로 내용이 좌르르 뜨게 됩니다. 일단 자동 지급 받는 대상자도 있고요. 또 신청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명절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안내문이나 우편, 문자로도 발송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는 등록된 통장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할 절차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설날 1주에서 2주 전에 지급이 완료되는데요. 벌써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는 설날 일주일 전까지는 지급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곳은 계좌로 입금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자동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소액은 3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많은 곳에서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설명제에도 어김없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사이버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된 문자,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 이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이나 상품권 지급 그리고 명절 선물과 관련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또는 지금 현재 주문하신 품목이 물량 부족이다 라면서 비대면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이런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문자를 보낼 때 악성 앱 주소, URL, 인터넷 주소를 포함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의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서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전자상거래에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스미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이런 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시면 문자 사기 신고 접수, 차단 현황을 보셔도 2022년 전체 37,122건이었던 것이 2023년 50만 3,300건, 2024년에는 200만 건이 넘었습니다. 219만 6,469건 정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 투자를 권고하거나 상품권 관련 유형, 택배 유형, 계정 탈취 유형 이렇게 범죄 유형도 참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큐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QR코드와 피싱 합성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여기에 악성 앱을 심어놓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갑니다. 스마트폰도 원격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액 결제를 유도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